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기억하시죠? 전 세계 땅의 4분의 1을 지배했고 인구의 5분의 1을 다스렸던 나라.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세계 경제가 숨쉬었고 영국 해군이 지나가면 모든 배가 경례를 했던 그 시절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영국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템스강에는 오물이 넘쳐나고 국민들은 난방비가 무서워 겨울에도 보일러를 안 틉니다. 병원은 6개월을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중산층이 푸드뱅크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자신들이 200년 동안 지배했던 인도에게 경제 규모를 추월당했다는 겁니다. 한때 인도를 보석이라 부르며 착취했던 그 영국이 이제 인도 뒤에서 세계 6위를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지 아세요? 마치 전교 1등 하던 형이 자기가 과외해주던 동생한테 성적표로 참교육당한 꼴입니다. 그리고 그 형은 이제 옛날 자랑만 하면서 나 옛날엔 말이야를 시전하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이 어쩌다 유럽의 병자가 됐을까요? 혹시 영국이 갑자기 멍청해진 걸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너무 잘한 걸까요? 아닙니다. 영국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100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오늘은 그 소름 돋는 몰락의 100년사를 파헤쳐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한국도 지금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 미래를 팔아먹는 것. 영국이 정확히 그렇게 망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영국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부터 보시죠. 2022년 9월 충격적인 뉴스가 떴습니다. 인도, 영국 GDP 추월, 세계 5위 경제대국 등극. 영국은 세계 6위로 밀려났습니다. 200년 전 영국이 식민지로 삼아 착취했던 그 인도에게 말이죠. 얼마나 충격적인지 감이 안 오시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947년 인도가 독립할 때 영국 경제는 인도의 3배였습니다. 1인당 GDP는 20배 차이였죠. 인도는 가난과 기근에 허덕였고 영국은 여전히 세계 3위 경제대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문명화시켜줬다며 교과서에 당당히 적어놓을 정도였죠. 그런데 75년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23년 기준 영국 GDP는 3조 1천억 달러, 인도는 3조 7천억 달러.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영국 정치인들이 인도에 투자 좀 해달라고 구걸하러 다닌다는 겁니다. 200년 전엔 인도의 보석과 향료를 강탈했는데 이제는 인도 기업의 돈을 구걸하는 신세가 된 거죠. 역사의 아이러니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영국 국민들의 실생활은 더 처참합니다. 숫자로 보는 GDP는 그나마 양반이에요.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거든요. 2022년 겨울 BBC는 충격적인 다큐멘터리를 내보냈습니다. 중산층이 푸드뱅크에 줄을 서고 있다. 푸드뱅크는 원래 노숙자나 극빈층을 위한 무료 급식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 간호사, 사무직 직장인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데도 식료품을 살 돈이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국의 실질 임금, 물가를 감안한 임금은 2008년 수준에서 멈춰 있습니다. 무려 15년째 제자리죠. 월급은 2008년인데 물가는 2026년입니다. 타임머신을 잘못한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전기 가스 요금 2년 만에 3배 상승, 식료품 가격 전년 대비 19% 상승, 주택 임대료 런던 기준 월 평균 250만 원 한국 돈으로. 그런데 평균 월급은요? 약 400만 원입니다. 집세만 내면 150만 원 남죠. 여기서 전기, 가스, 식비, 교통비 빼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보일러를 안 틉니다. 겨울에도 내복 여러 겹 입고 이불 덮고 삽니다. 난방이냐 저녁 식사냐, heat or eat을 선택해야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템스강 오물 유출 사태입니다. 2023년 영국의 자랑인 템스강에 하수 오물이 그대로 방류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왜냐고요? 하수 처리 시설이 150년 전 빅토리아 시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낡고 오래돼서 폭우만 오면 처리 용량 초과로 그냥 강에 쏟아붓는 거죠. 사람들이 농담처럼 말합니다. 우리 빅토리아 여왕 시대로 돌아가고 있어.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프라도 생활 수준도 심지어 강물도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영국이 뭘 잘못한 거야?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이 어쩌다 이 꼴이 된 거지? 그 답을 찾으려면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영국 몰락의 첫 단추가 끼워진 곳으로요. 1760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증기기관, 방직기, 철도, 세계 최초로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가 열렸죠.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 됐고 전 세계 물건을 팔아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고요? 들어보세요. 1등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공하면 그 방식에 안주하게 된다는 거죠. 영국이 딱 그랬습니다. 1850년대 영국 공장의 설비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가 되니까 낡았습니다. 50년 된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영국 기업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굳이 새 기계 살 필요 있어? 그 사이 독일과 미국은 최신 설비를 갖췄습니다. 전기, 화학, 자동차, 신기술이 쏟아져 나왔고 독일과 미국은 그걸 빠르게 도입했습니다. 근데 영국은요, 우리 증기 기반 튼튼해 라며 다이얼 전화기나 닫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독일은 공대를 세우고 엔지니어를 양성했고 미국은 MBA를 만들어 경영 전문가를 키웠습니다. 근데 영국은요, 젠틀맨 교육을 고집했습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에서 가르친 건 라틴어, 그리스어, 철학, 문학이었습니다. 공학? 그건 상인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교양인이 되는 거다. 이게 영국 상류층의 생각이었죠. 결과는요, 1913년 영국은 세계 제조업 생산량에서 3위로 추락했습니다. 1등은 미국, 2등은 독일. 한때 50%를 차지했던 영국이 14%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여기서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신이 준 로또를 찢어버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1969년 영국 앞바다에서 석유가 발견됐습니다. 북해유전, 매장량이 어마어마했죠. 전문가들은 환호했습니다. 이거 잘만 쓰면 영국 100년은 먹고 산다. 실제로 노르웨이를 보세요. 노르웨이도 북해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석유 판돈을 국부펀드에 저축했습니다. 후손들을 위해 아껴두자. 결과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현재 1조 7천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2,300조 원. 인구 550만 명이니까 국민 1인당 4억 원씩 나눠 가질 수 있는 돈이죠. 그래서 노르웨이가 세계 최고 복지국가가 됐습니다. 의료 무료, 교육 무료, 연금 빵빵, 행복지수 세계 1위. 그럼 영국은요? 로또 당첨금을 술 사 마시고 명품 사는 데 다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80년대 대처 정부는 북해유전 수입을 감세와 실업수당에 퍼부었습니다. 국민들 기분 좋게 해주자. 당장은 좋았죠. 세금도 내려가고 실업자들도 돈 받으니까요.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는요? 제로. 노르웨이는 그 돈으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도로 깔고 연구소 세웠습니다. 영국은요? 당장 오늘 쓸 돈으로 다 날렸습니다. 결과는 30년 뒤에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가 석유가 고갈돼도 국부펀드 이자만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영국은요? 북해유전이 거의 바닥났고 남은 건 빚더미뿐이죠. 경제학자들은 이걸 자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멍청해진다는 거죠. 영국이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박의 이름은 대처리즘이었습니다. 1979년 마거렛 대처가 총리가 됐습니다. 당시 영국은 영국병에 갈려 있었습니다. 노조가 너무 강해서 파업이 끊이지 않았고 국영 기업들은 적자투성이었죠. 경제는 정체됐고 실업률은 치솟았습니다. 대처는 선언했습니다. 이 병을 고치겠다. 그녀의 처방은 노조 분쇄, 광산노조와 정년 대결에서 승리, 국영기업 민영화, 철강, 통신, 전기, 수도 모두 민간의 매각, 금융중심 경제, 제조업 버리고 금융 서비스업에 올인.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제가 살아났고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됐죠. 대처는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제조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조선소, 철강소, 탄광이 문을 닫았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공장지대였던 녹부 잉글랜드는 슬럼이 됐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이 낡았다고 리모델링을 한 게 아니라 기둥을 뽑아서 팔아버리고 인테리어만 화려하게 한 집입니다. 언뜻 보면 멋져 보이죠? 런던 금융가는 반짝반짝 빛났으니까요. 그런데 기초가 없는 집은 흔들리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2008년 그 흔들림이 시작됐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이었죠. 미국발 위기였지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영국 경제가 금융에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비중은 10%도 안 됐고 GDP의 80%가 서비스업, 금융 포함이었습니다. 성적표 치면 수학 하나, 금융만 있었는데 그날따라 수학 시험이 엄청 어렵게 나온 겁니다. 영국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노던럭, HBSO. 정부가 공적 자금 5천억 파운드, 850조 원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국가 부채는 폭발했습니다. GDP 대비 90%까지 치솟았죠. 그리고 정부는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부채를 줄여야 한다. 어떻게? 긴축 재정이다. 복지 예산 삭감, 공무원 감축, 공공서비스 축소. 국민들의 삶은 팍팍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가 고생해야 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정치인들은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목한 건 이민자였습니다.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뺏고 복지 예산을 축내고 있다. 그렇게 영국은 최악의 자충수를 두게 됩니다.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EU에서 탈퇴할까요? 찬성 52%, 반대 48%, 근소한 차이로 브렉시트가 결정됐습니다. 사람들은 왜 찬성했을까요? EU가 우리 주권을 침해한다.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EU에 내는 회비로 우리 병원을 살릴 수 있다.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EU에 연간 130억 파운드를 냈죠. 이 돈 아끼면 우리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일어난 일들. 자본 유출, 런던에 있던 금융회사들이 파리, 프랑크푸르트로 이전. JP모건, 골드만삭스, HSBC 모두 떠났습니다. 인재 유출, EU 출신 의사, 간호사, 엔지니어들이 영국을 떠났습니다. 병원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공사 현장은 멈췄습니다. 무역 장벽, EU와의 무역에 관세와 통관 절차가 생겼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비용 증가로 경쟁력을 잃었죠. 물가 상승, 수입품 가격이 올라 생활비가 폭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EU 회비보다 훨씬 큰 손실을 봤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브렉시트로 인한 손실이 연간 1,000억 파운드라고 추정합니다. EU 회비의 7배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난방비 비싸다고 화가 나서 춥다고 집 창문을 다 깨부수고 나간 격입니다. 결과는 더 춥고 더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깨진 창문은 다시 붙일 수 없었으니까요. 2026년 현재 영국은 구조적 몰락 상태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단순히 지금 힘들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국의 현재 상황, 늙은 인프라, 철도, 도로, 하수도 모두 100년 전 것, 고칠 돈도 없습니다. 떠나는 부자들, 고소득층이 세금 피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세수는 줄어들고 부채는 늘어갑니다. 성장 동력 부재, 제조업은 죽었고 금융은 흔들리고 신기술, IA, 반도체 경쟁력은 없습니다. 정치 혼란, 5년간 총리가 5번 바뀌었습니다. 장기 계획? 불가능합니다. 인구 고령화, 65세 이상 인구가 20% 돌파, 생산 인구는 줄어드는데 복지 지출은 늘어납니다. 영국은 지금 과거의 영광을 팔아 현재를 버티고 있습니다. 왕실, 런던, 옥스퍼드, 관광 수입으로 연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팔 것이 남지 않았습니다. 골든타임은 지났습니다.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영국의 몰락은 우연이 아닙니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1등의 자만심에 빠져 혁신을 게을리했고 신이 준 자원을 당장 쓸 돈으로 탕진했고 제조업이라는 기둥을 뽑아 금융이라는 인테리어만 꾸몄고 위기가 왔을 때 이성이 아닌 감정, 브렉시트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해가 지지 않던 제국은 해가 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한국도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1등이라고 안주하고 있진 않나요? 부동산 불로소득에 취해 미래 투자를 게을리하지는 않나요? 제조업 기반을 버리고 금융과 서비스업에만 올인하지는 않나요? 어려울 게 이성적 해법 대신 감정적 포퓰리즘에 끌리지는 않나요? 영국은 100년에 걸쳐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랐죠. 우리가 망하고 있다는 걸요. 과거의 영광은 현재를 보장하지 않는다. 영국은 1등의 자만심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렸고 이제 그 대가를 100년간 치르고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